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탈색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탈색 요즘은 좀 많이 안 하시는 편이신데요. 사실 컬러에서는 이 탈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탈색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주는 데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탈색을 해서 모발을 좀 밝게 하면 좀 더 입체감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탈색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칠판에 보시면 제가 1에서 10번까지 명도라는 걸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의 모발을 가지고는 자연색조 명도라는 말을 쓰고요. 탈색을 하고 나서 모습을 탈색 명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탈색을 하면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좀 탈색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탈색이 진행되는 과정이 좀 잘 안 보이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탈색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탈색을 어떻게 하면 잘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여러분 탈색을 하실 적에 최대한 얼룩이 생기지 않으면서 잘 하시려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슬라이스 크기인데요. 보통 이 슬라이스라는 이 크기를요. 좀 섹션을 좀 크게 뜨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슬라이스 크기를 작게 뜨실수록 얼룩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크기는요, 1cm 이상 뜨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작게 섬세하게 뜨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얼룩이 잘 생기지 않게 하려면 바로 약재의 도포량입니다. 도포량이 너무 적으면은요, 보통 우리 왜 머리카락에 약이 묻었을 때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약이 그대로 감싸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머리카락이 돌출돼 보이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탈색의 진행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도포량을 충분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약재의 혼합 비율인데요. 각 브랜드마다 혼합 비율이라는 게 아마 정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합 비율은 회사마다 1대1 아니면 1대2 아니면 1대3 이런 혼합 비율이 있는데요. 이 혼합 비율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시간입니다. 평균 우리가 전체적으로 탈색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과하게 좀 오래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색을 하실 적에는요. 시간은요. 전체 탈색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적에 평균적으로 1시간 이상은 초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탈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약재를 가지고요. 만약에 잘 탈색이 되는 데가 있고요. 또 탈색이 잘 안 되는 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탈색이 잘 되는 경우에요. 물을 뿌려서 타올로 닦아내고 내지는 빗등으로 이렇게 긁어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탈색을 하실 적에는 빗질을 사용하는 건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탈색을 하실 적에요 최대한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얼룩이 형성되지 않게 하시려면 지금 이렇게 다섯 가지를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탈색을 하실 적에요 우리가 보통 방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탈색도 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탈색을 하고 나면 머리카락에 남아있는 색소를 우리는 다른 말로 기여 색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기여 색소라는 의미는 내가 탈색을 하고 나서 다른 소비자가 희망하는 색상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기여하는 색소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색도 이렇게 명도가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탈색을 하면 어느 순간이 되면 탈색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드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탈색제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다 보면 아마 각 회사마다 방치라는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탈색의 작용 시간을 좀 살펴보면요. 우리는 탈색을 하실 적에요. 탈색제에다가 그리고 산화제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평균적으로 산화제를 가지고 사용하실 적에는요. 산화제에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3%가 있고요. 6%가 있고 9%가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화제는 일단 6%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체 탈색을 할 때에도 6%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요. 좀 빠르게 스피드하게 하시기 위해서 9%를 쓰는 분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전체 탈색을 하실 때는 너무 강한 탈색제를 쓰는 것보다는요. 6%를 쓰시는 게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각자 회사마다의 비율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시술할 때는 산화제의 비율을 2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할 겁니다. 탈색제를 가지고 혼합을 해서 보시면 우리가 방치라는 시간이 있는데요. 처음에 탈색을 하면 대다수의 제품들은요, 0분에서 시작을 했을 때 처음에는 급도로 표백이 잘 된다라고 느껴지고요. 어느 시간이 되면 탈색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요 시간이 평균적으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탈색의 가장 파워가 강한 시간이 최대 한 20분까지가요. 가장 표백력이 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도의 시간이 되면 탈색의 기능이 서서히 떨어져 가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탈색을 할 때요. 내가 탈색을 하면 왠지 뭔가 변화가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판단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탈색의 명도에는요. 저항성 명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4번과 7번에 해당이 됩니다. 저항성 명도에 부딪히기 시작을 하면 탈색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항성에 닿기 시작을 하면 사실은 파우더나 산화제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는데요. 반면에 머리카락은 좀 힘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여기 뒷면에 있는 것처럼 산화제라는 게 탈색제와 산화제와 혼합했을 때는요. 평균적으로 20분이 되면 파워력이 굉장히 커졌다가 이때부터 점차적으로 파워가 약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탈색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요, 이제 탈색을 할 적에 처음에 약제를 발라놓고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 시간이 지났는데 탈색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시간을 더 방치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에는 약제를 닦아내고요. 다시 새로운 약을 재혼합을 하셔서요. 도포를 다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파워가 약해지는 이 느낌을요. 새로운 약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다시 얘가 더 표백을 일으킬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탈색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좀 더 강하게 표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탈색의 약효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럴 때에는 약제를요 빨리 걷어내시고 새로운 약제를 가지고 재도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항성 7번에 해당이 되면 기어 색소가 어떻게 남냐면요. 약간 짙은 노란색 같은 느낌이 남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회색, 실버 색상 표현할 때 느껴보셨을 건데요. 진노랑이라는 색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회색을 집어넣어도 회색빛이 잘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역시나 7번에 해당이 되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황금처럼 빠졌지만 내재되어 있는 색소는 짙은 노란빛이 많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저항성 명도라고 해서요. 탈색이 진행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저항성 명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색을 하실 때는 항상 블리치 명도 4번과 블리치 명도 7번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셨다가 이 정도의 시간이 되면 표백이 잘 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요. 또다시 약제를 닦아내고 재혼합을 하셔서 다시 발라주는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색도 명도가 있다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제가 지금부터는요. 피스에다가 각각 명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리는지 이걸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번부터 10번까지 전체적으로 블리치 명도를 만들어서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렇게 피스에다가 좀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이 피스에다가 약제를 묻혀서 각각 방치 시간이라는 걸 좀 정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블리치 명도를 10개를 만들 거니까 일단 1번은 흑색이니까요. 1번은 약제를 칠하시면 안 되겠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는요, 약을 다 바를 건데요. 피스를 가지고 약을 바르실 적에는 제가 지금 탈색제를 준비를 했어요. 호일에다가 이렇게 약제를 미리 좀 펴서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피스를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잘 스며들 수 있게끔 이렇게 약을 좀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방치 시간을
1분 정도를 둘 거예요. 그런데 10개를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하지 마시고요. 얘를 가지고 위에 겹겹이 그냥 다 올려두세요. 다시 위에 하나 더 올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스며들 수 있게끔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또다시 위에 올려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총 9개를 가지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발라서 올려놓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9개를 제가 다 발라놨어요. 이렇게 하고 지금부터요. 방치 시간이 1분이 되면요. 헹궈낼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16분 이렇게 시간을 제가 좀 차등을 주면서 헹궈낼 겁니다. 그리고 이 도표는요. 제가 다시 파일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탈색을 할 때에는 명도가 3번일 때는 총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분이라는 시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과정을 지금 제가 다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가 블리치 명도 1번이에요. 그러니까 흑색, 검정이 되겠죠. 처음에는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부터 점점 탈색이 진행되는 과정이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요 시간부터 1분의 소요 시간이 걸렸고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흘러서 최종 블리치 명도 10번이 얻을 때까지는 총 타임이 121분이 소요가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보시죠. 1번부터 시작했을 때요. 3번에 해당이 되고 4번부터는요. 탈색되는 과정이 많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제가 걷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요. 그냥 시간만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적에 여기 있는 4번의 명도하고요. 그리고 7번의 명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아마 탈색이 별로 되지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에 해당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약재를 걷어내고요. 다시 한번 바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푸시 효과를 더 많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룹이 3개로 나눠질 거예요. 여기 있는 요 3가지와 또 여기 있는 요 3가지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최종 10번 이렇게 좀 분류가 좀 4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탈색하실 적에 손상 최대한 안 되는 방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탈색을 할 때는 그러한 주의사항만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탈색에 대한 거라서요. 좀 내용이 간단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피스를 좀 준비를 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이것도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명도 1번부터요. 10번의 명도를 얻어내기까지 총 121분이 걸렸는데요. 이 피스 작업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시 탈색과 혹시 여러분 타렴이 서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탈색과 타렴에 대해서요.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떤 모발 대상자에게 사용을 하는 게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탈색과 탈염에 대해서요, 좀 차이점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탈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탈색은 어느 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좀 강하게 표백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보통 탈색을 하면요, 한 번에 탈색을 시술했을 때 단계별로 보았을 때요, 최대 5개에서 6개의 레벨을 올려줄 수 있는 게 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강한 표백을 하고자 할 때 하는 게 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탈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모발에 사용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하게 표백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요. 마른 모발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또 탈색을 하실 적에는요. 보통 우리가 사용을 하실 적에 항상 산화제를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대체적으로 3%, 6%, 9% 이렇게 각각의 산화제가 있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9% 산화제를 사용을 하면 더 많이 표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탈색제의 파우더의 능력은요. 어차피 5개에서 6개의 레벨을 줄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산화제를 써도 레벨은 똑같습니다. 단지 산화제의 퍼센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요. 방치 시간이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9%를 쓰면 방치 시간이 좀 빨라질 거고요. 3%를 쓰게 되면 방치 시간이 좀 더 느슨해지겠죠. 그래서 탈색을 하실 때에는 6% 산화제를 좀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탈색을 하시게 되면요.
자연 색소가 있고요. 우리 모발에는 자연 멜라닌이라 해서요. 자연 색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인공 색소가 있는데요. 아마 염색을 한 상태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탈색은요, 인공 색소와 자연 색소를 양쪽 다 표백을 하겠다라는 정의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표백을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탈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탈색을 하실 때는 항상 탈색제에다가요. 그리고 산화제를 가지고 혼합을 하는데요. 간혹 보시면 클리닉 블리치 이런 용어를 쓰셔가지고요. 여기에 트리트먼트를 첨가해서 탈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탈색을 하실 때에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팩이나 트리트먼트를 첨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제되어 있는 이 레벨이 한 단계씩 더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를 첨가를 하시게 되면요. 최고치가 6개의 레벨을 줄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5개밖에 레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트먼트는 클리닉이라는 용어로 쓰시기 위해서 혼합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정도의 밝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트리트먼트는 첨가하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탈색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5개에서 6개의 레벨이 올라가지만 두 번째부터 탈색을 할 때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또다시 5개에서 6개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색머리 표현하실 적에 평균적으로 탈색을 3회 이상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만 이렇게 단계를 올려주고요.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한 단계씩밖에 레벨이 올라가지 않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파스텔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는 탈색이 좀 방법이 거듭돼서 사용을 하셨던 거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탈색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탈염에 대한 얘기인데요. 보통 탈염이라는 건 제가 보니까 클렌징 작업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뭐 샴푸 브릿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탈색과 탈염의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탈염은요. 레벨을 평균적으로 2개에서 3개의 밝기를 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게 탈염입니다. 탈염은 강한 게 아니고요. 좀 더 부드럽게 표백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약하게 표백을 하겠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하게 하기 때문에요. 마른 모발에 사용하지 않고요. 탈염을 할 때는요. 젖은 모발에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산화제도 똑같이 우리가 3%, 6%, 9%가 있다면요. 양쪽 다 사용하셔도 되지만 얘는 어차피 약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강한 산화제를 쓴다라는 건 아무래도 말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9% 산화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3% 산화제를 한다라는 건 우리가 젖은 모발에 사용했기 때문에요. 얘 역시도 효과가 좀 약하겠죠.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하실 때는요. 일단 6% 산화제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탈색은요. 자연 색소와 인공 색소를 양쪽 다 표백한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탈염은 젖은 모발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인공 색소를 표백하는 쪽으로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즉 염색을 어둡게 하셨는데 이분이 좀 밝게 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사용하는 게요. 바로 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혼합을 하실 때는요. 탈색은 탈색제에다가 산화제만 가지고 혼합을 했는데요. 탈염은 2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샴푸제가 필요합니다. 탈색제하고 산화제 2개만 혼합을 했을 때는 강하게 표백을 일으키는데요. 여기 있는 물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농도를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성질은 중성이죠. 그래서 이 물을 혼합함으로 인해서 알칼리의 약재를 중성화시키겠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물은 중성이라는 것은 바로 알칼리를 촉매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성의 역할은 상성의 제품이 닿으면 산성을 촉매하는 역할도 양쪽의 성질을 다 가질 수 있다 해요. 그래서 물을 혼합하는 이유는요. 일단 탈색제의 알칼리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고요. 산화제에 들어있는 과수의 농도를 조금 떨어뜨려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략 한 3%화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내가
탈색제와 산화제 물만 혼합을 한다면 점도가 너무 약해지겠죠. 그래서 약을 바르시기가 조금 불편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샴푸를 혼합하면서 증점제 역할로 대체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찰기가 생길 수 있게끔 약을 바를 때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게끔 유도하는 게 샴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샴푸를 사용했을 때는 어떠한 샴푸를 써도 다 무방한데요. 단 주의하실 것은 쿨 샴푸류 있잖아요. 좀 박하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샴푸제들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샴푸제들은 다 사용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 비율인데요. 탈색제는 그 브랜드마다 비율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탈색을 하실 때 보니까요. 1대2 또는 1대3의 비율을 많이 쓰시는 편입니다. 그런데 탈염을 하실 때는요. 일단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탈색제를 30g을 짰다면 산화제의 비율을 따지면 원래는 2배를 쓴다면 60g을 가지고 혼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요, 지금은 물과 혼합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요, 산화제의 양을 물과 혼합한 양으로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각각 30g, 30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산화제의 요 양과 물에 합친 양이 결국은 60g이라는 2배의 기준이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샴푸제는요, 보통 펌핑을 했을 적에요, 한 2-3번 정도 펌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적으로 따지신다면 거의 한 5mm에서 8mm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탈색과 탈염은 어느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까? 라고 한다면 좀 더 강하게 표백을 한다면 탈색을 하시고요. 좀 더 약하게 표백을 해야 되겠다면 탈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실기하실 적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탈색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시술하실 때는요, 탈색과 탈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모발에 내가 탈색제를 그냥 바를 것인지 어떤 대상자한테는 탈염을 해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새로운 걸 가지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